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3.6% 급락을 했어요. 시진핑이 히토리를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서 대중 관세 대폭 인상시키겠다. 아펙에서도 안 만나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주식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난 여름 내내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을 했죠. 울고 싶으면 뺨 때린 격이라고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라왔는데 특정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대단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94,500원 10만 전자가 코앞인데 차트를 보시면요. 5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는 올라가는 각도가 그렇게 예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좀 각도가 예리하게 올라오죠. 4년 9개월 만에 돌파를 했죠. 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나요 혹시? 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느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파면 내려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게 왜 그러냐? 97년도에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오픈된 다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파생시장과의 연동성 때문에, 연계 때문에 삼성전자는 거의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지분은 51%, 발행주식 30%의 절반이니까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생시장을 워낙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선물하고 옵션 롱에 걸었다. 올라가는 게 걸었죠.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올라가게 합니다. 어떤 종목? 삼성전자를. 만약에 선물하고 옵션을 숏에 걸었다. 빠지는 거에 걸었다.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삼성전자를 팔아버립니다. 1번의 경우에 지수가 올라가겠죠. 2번은 지수가 빠집니다. 이럴 때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파생시장과의 연동,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사면 올라가고 파면 내려갑니다. 작년에 엔키리 트레이드 때 1000만 주, 1400만 주 팔았는데 지금은 1900만 주 사고 있죠. 순매수가. 이 외국인의 순매수. 외국인의 매수는 근데 단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처음에 저가 매수, 그 다음에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 매도는 고가 매도, 구간 매도, 근저고가 매도, 시장가 매도. 지금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 4단계 가잖아요. 주가 급등합니다.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매도도 고가 매도 하다가 나중에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급락합니다. 이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2단계까지 왔다. 이게 3단계나 4단계로 가면 그때는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만큼 또 중요한 게 있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거의 뭐 패닉이죠. 때렸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때리겠죠. 누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5천만 주 가까이 돼요.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지금 안 되니까 쇼커보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리면서 쇼커보다 하는 거죠. 이러다가 스키즈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외국인들은 2단계 매수다. 3, 4단계 가면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 중이죠. 이게 스키즈로 가면 그때는 다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공매도나 외국인 매수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선물입니다. 선물이 왜 중요하냐? 선물에 보면 베이시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현물과 선물의 차입니다. 이게 플러스면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콘탱고라 그럽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죠. 따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론 베이시스는 2.2인데 시장이 0.8입니다. 실제로는 2.2만큼 차이가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0.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콘탱고 상황입니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선물보다 현물이 앞서가 있다. 이때는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매수 포지션 있죠.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9월 만기 때 물량을 정리하는 걸 롤오버 시켰습니다. 보통 만기 때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롤오버 시켰을까요? 외국인은 방향을 롱으로 받고 이게 12월까지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매수 포지션과 9월 만기 때 롤오버 된 물량 이걸 합친 파생, 합성, 선물 옵션, 현물까지 누적 포지션.
이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파생 포지션이라고 그럴게요. 이름이 좀 기니까 이거에 따라 외국인의 현물 매수 단계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매도 세력들도 결정이 됩니다. 어느 단계인지 쇼커버인지 스키즈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생 포지션의 밑에 종속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 파생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면서 올라오고, 반대로 꺾이거나 밑으로 줄어들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게 다 매도로 바뀐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이 파생 포지션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도 공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순매수, 신규 매수하면 나오거든요. 롤오버 물량과 플러스된 누적 포지션은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박 대표가 매주 토요일 날 이번 주도 참석합니다. 주간 정부회의에 참석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6개 그룹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희가 뭐 정보주도 만들고 그러는데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떤 거? 외국인들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이 업데이트 돼요.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이 임원으로부터 업데이트된 자료, 최근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롱에다 계속 걸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추세가 올라가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돼서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지만 둔해지거나 꺾이면 이 매수가 매도로 바뀝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급락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줄여서 파생 포지션, 이거에 따라 현물 매수 단계도 결정이 되고 공매도 포지션도 결정이 된다는 거. 제가 리포트 안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과 공매도 세력들, 현물 매수와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리포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 포지션에 따른 현물과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주로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AI 덕분에 사상 최고치 향해 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AI 시대 반도체 부분에서 슈퍼사이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AI 시대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칩은 시스템 반도체죠. 이게 워낙 진화가 되면서 발전하니까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존의 HBM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거시 반도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시장이 커집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 시대, AI 칩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HBM과 메모리 반도체, 기존의 리거시 반도체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AI 덕분에 올라간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AMD 최대 동맹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AMD가 AI 가속기를 오픈 AI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HBM3E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삼성에 납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AMD와 오픈 AI로 이어지는 삼각동맹. 삼성이 만든 HBM3가 AMD의 AI 가속기 안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오픈 AI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것이다. AMD는 원래 삼성전자 오랜 벤더죠. 아니 오랜 고객입니다. AI 가속기. 이 가속기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AI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AI 칩에.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 HBM이 들어가거든요. AMD의 AI 가속기 안에 삼성의 HBM3E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속기가 오픈 AI 납품이 된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가장 부정적이던 애들이었죠. 얘네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슈퍼사이클, AI발, AI 시대, AI 칩이 엄청나게 진화가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HBM과 기존의 리거시 반도체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어요. 올 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가장 부정적인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긍정으로 바뀌었다? 이거 별로 좋은 신호 아닙니다.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HBM3 공급가 시와 삼성전자가 참 그동안 말썽이던 HBM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근데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수율이 정말 치명적이죠. 실적이 결정적입니다. 하이닉스가 공개했죠. 하이닉스는 80%나 됩니다.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수율이 나쁘면 불량품 다 폐기해야 됩니다. 실적이 치명적이에요. 과연 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콜 테스트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4, 기존의 HBM3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속도도 빠르고 저장 용량도 크고 6세대 HBM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중이죠. 삼성은 따라잡으려면 이게 무조건 필요하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은 HBM4까지 만약에 양산한다? 완전히 1등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둘이 경쟁에 치열하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이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게 소니가 독점하던 시장이에요. 시장이 엄청 큽니다. 여기 나오죠. 소니가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15%밖에 안 돼요. 3배가 넘는데 삼성이 애플의 벽을 뚫었습니다. 소니를 뚫고서. 파운드리 호재가 터지고 있죠. 또 하나 있죠. 테슬라 잭팟. 테슬라의 가속기, AI 가속기를 수주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있는데 AI6에 들어가거든요. 최첨단 칩. 여기 HBM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4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 먼저 HBM4를 콜 테스트를 통과하면 납품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HBM3E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4입니다, 여러분. 이거 콜 테스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삼성전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보시면 AI 시대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죠. 메모리 반도체. 블룸버그에서 얘기했고 모건스탠리와도 상통하죠. AMD와 오픈 AI, AMD의 AI 가속기, 여기에 삼성의 HBM3E가 장착이 됩니다. 세 번째, 모건스탠리. 가장 부정적인 애들이 바꿨죠. 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마지막 부정론자가 긍정으로 바뀌었다.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BM3 콜트가 임박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수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율이 나오느냐. 다섯 번째,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했죠. 그리고 AI 가속기. 이거는 테슬라 제품인데 최첨단 HBM4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수주하느냐.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파운드리 분사설 구조조정 셧다운, 테슬라 수주와 애플 수주가 터졌고 HBM 3E와 4가 있습니다.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고점 신호가 나온 사인, 모건 스탠리가 스탠스를 바꿨다는 거, 그죠? 가장 부정적인 애들이. 두 번째, 이 공매도 세력들이 스키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살짝 불안 요인입니다. 차트 보면요, 여러분 설명이 됩니다. 1번 보시면 급등이 나왔죠. 각도가 점점 예리해지고 있다. 이거 물량을 털지 않고 바로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봉을 좋아하는데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건 좋은데 이렇게 뚫었죠. 직전 고점 부근에서 흔들었습니까? 안 흔들었죠. 그냥 당겼습니다. 직진을 해버렸어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몇 개? 5개가 나왔습니다. 원래 원형 바닥은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이 고점 부근에서 막 흔들거든요. 그리고 통과하는데 얘는 바로 당겼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매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은 얼마 전에야 2단계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숏 커버하다 스퀴즈로 바꿨어요. 스퀴즈는 시장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왜곡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에코프로, 재작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다가 숏 커버, 시장가로 샀습니다. 300% 올랐다 급락해버려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 스퀴즈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원대부터 9만원대, 10만원대 근처까지 조정 없이 그냥 당겼습니다. 원형 바닥은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잠복기라고 그러는데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차트가 플랫해지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 부분에서 여기서 흔들어야 되는데 그냥 당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당겨버렸죠. 급하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찍고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50% 비중을 팔았다가 살 수 있는 타점. 그죠? 아니면은
바로 밑으로 빼는 거죠. 주말에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빠졌다가 갈 수 있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깊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때는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팔았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밑에서 저점 매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굉장히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월봉이죠. 박스권입니다. 5만원부터 9만원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매집을 했죠. 박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누군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못 올라오게. 왜 눌렀을까요? 파운드리 악재와 HB의 악재였습니다. 이거는 대형 수주가 터지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HBM. 근데 여기도 나오죠, 여러분. 이 박스 기간 동안 마지막에 올해 상승률이 너무 큽니다. 급하게 올라온 흔적이 있죠. 몇 년입니까? 4년에서 5년. 밑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이제 잘해야 한 100% 오른 거죠. 그죠? 5만원 깨졌다가 10만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근데 주식은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회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상승률이죠. 월봉에도 나오고 주봉에도 나옵니다.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승세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랐으니까 조정 없이 급락이 나왔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급락 때문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죠.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죠.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그리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 타점, 매매 전략, 신호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이걸 따라 현물 매수 포지션, 어느 단계인지,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공부방, 삼성전자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 시황도 알려드립니다. 뉴욕 시황이죠?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종목 리포트,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매하시면서 배당주를 담으셔야 됩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도 모두 중순입니다. 2000년 이후 고배당주, 기간 수익률. 기간 수익률이 뭐냐? 배당 1,000원 먹으러 들었다가 주식 5,000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시세 차이가 배당 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배당이라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배당주 리포트. 두 가지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 3번과 4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1월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올라서 시세 차익은 안 됩니다. 두 가지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삼성알입니다. 외국인 파생 포지션에 따른 현물 공매도 포지션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스탠스를 결정합니다. 방향을 결정해요. 큰 방향. 비중은 15%밖에 안 되지만 발행 주식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파생 시한과의 연동 때문에. 파생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 파생 포지션,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그 포지션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입니다. 2.2. 실제로는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2.2 정도 나야 되는데 0.8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죠? 아직도 2배 이상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프로그램 매수를 해서 따라잡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삼성전자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입니다. 9월 만기 때 롤오버 물량, 그리고 신규 매수 물량, 이게 합쳐진 거. 추세가 올라가면 계속 들어오고 둔해지거나 꺾이면 매수가 매도로 바뀝니다. 급락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에 따라 현물 매수 단계도 결정이 되고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도 결정이 됩니다. 이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일주일마다 업데이트한다 그랬죠?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에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이거에 따라 현물, 공매도 세력들 전략, 시네리아 타점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 하신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10월 벌써 중순입니다. 고배당주 25년 동안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을 통계를 내서 종목을 제가 픽했습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문자 배당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제가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을 업데이트 받는 주간 정보회의 매주 토요일날 참석한다 그랬죠. 제가 이번 주도 참석합니다.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매니저,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저희가 정보 제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를 공유해서 세력의 수급, 미공개 자료, 민감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A4 한 장에서 두 장밖에 안 되지만 파괴력은 엄청나죠.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못 듣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문자로 정보라 보내시면 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대신 선착순 300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는 아시죠? 어디에도 공개 안 된 수급이나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고요. 삼성은 삼성대로 매매하시고 여기도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죠. 삼성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누적 합성 누적 포지션에 따른 현물과 외국인 매수와 공매도 포지션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선착순입니다. 큰 손이 뭘 사는지 못 파는지,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관심 있는지, 어떤 수급이 있고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미공개 자료입니다. 선착순 300명이고요. 신청하시면 매주 월요일날 오전에 보내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갖고 있는 게 발행 주식수의 15%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파생과의 연동, 파생시장, 선물옵션 시장 이것 때문에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생 합성 누적 포지션 이건 어디에도 공개 안 된다 그랬죠. 주간 정보에서 공개합니다. 이거에 따라 현물의 매수 단계도 결정이 되고 공매도 세력들의 전략도 결정됩니다. 계속 증가 추세, 상승 추세입니다. 둔화되거나 꺾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바뀝니다. 그때는 급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리포트에 있어서 시나리오, 타점, 외국인들의 포지션, 공매도 세력과 매수 포지션 하는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은 문자 신호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 저점 매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자 신호 받고 싶은 분들 삼성이나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베팅도 하셔야죠. 삼성전자 말고 배당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1월이 되면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은 못 먹어요. 두 가지 시세 차익과 배당 차익. 배당이라 보내시면 되고 정보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입니다. 300명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